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아스널은 이강인을 되살릴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이 이번 여름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인데요. 매체는 PSG의 이적 시장은 현재 클럽 월드컵과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선수단 정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PSG는 곧 특히 원치 않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려나는 선수들 중 이강인은 PSG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을지도 모른다라면서 큰 기대를 안고 합류했지만 주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강인은 다른 곳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강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마무리돼야 이강인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SG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엇갈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공격진 보강을 모색 중인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클럽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PSG는 판매 실적이 좋은 이강인의 이적료로 약 3천만 유로, 약 476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다가오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이강인이 스카우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상기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이강인 영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지난달 9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다고 극찬한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을 원한다라고 전했었습니다. 매체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영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스널의 스포츠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는 개인적으로 아스널에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며 PSG는 오른쪽, 왼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 이강인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르타 디렉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강인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실패했다라며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에서 이강인 영입을 환영할 것이며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가 모두 이강인의 자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풋살 세븐도 지난 25일 파리 생제르맹의 대한민국 윙어 이강인은 이번 여름 엄청난 제의를 받고 있다라며 수많은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강인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들을 영입할 예정이고 선수단 축소를 위해 일부 선수들과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유럽 B클럽들은 몇몇 핵심 선수들을 탐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플래닛 풋볼이 흥미로운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계 축구 최고 유망주로 꼽힌 10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4년 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루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최고 유망주로 꼽힌 이들은 모두 2000년대 초반 출생입니다. 10대 유망주를 넘어 지금은 20대 전성기로 진입할 시기입니다. 이 매체는 2020년 최고의 원더키즈 10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2020년 영국의 골닷컴이 미래 축구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더키즈를 발표했고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상위 10명을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목록에는 항상 성공과 실패가 있다. 축구의 본성이다. 2020년 최고의 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목록에 이강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강인은 2020년 최고 원더키즈 7위에 랭크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최고의 빅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은 한국에서 리얼리티쇼에 출연하면서 6살 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4년 후 발렌시아 유스에 합류했고 이후 상승세를 탔다. 발렌시아 1군에 올라섰고 마요르카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리고 이강인은 현재 PSG 소속으로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강인 동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10명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10위는 라이언 흐라번베르흐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습니다. 9위는 쿠보 다케우사는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8위는 모하메드 이아타레는 슬라비아 프라하에 있습니다. 7위는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6위는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로 아스널에서 뛰고 있습니다. 5위는 에두아르도 카마빈가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핵심 선수가 되었습니다. 4위는 헤이니에르로 지로나에서 뛰고 있습니다. 3위는 메이슨 그린우드로 헤타페에서 뛰고 있고 2위는 안수파티로 이번에 브라이튼으로 둥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대망의 1위는 호드리구로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호드리구에 대해 이매체는 4년 전 이 명단이 작성됐을 때 호드리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막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아래 공포의 삼지창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그의 경기 수와 기량을 매 시즌 향상됐다. 호드리구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무엇을 할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극찬했습니다. 4년 전 원더키드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가 현재 자랑스러운 프랑스 거함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이라면 정말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로 크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까지 자라날 이강인 선수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우상인 선수를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축구선수 이강인이 우상을 언급했는데요. 24일 유튜브 채널 GQ 코리아에는 이강인 씨, 그래서 베컴 형이랑 무슨 얘기했다고요? 이강인 앨범에서 건져 올린 귀한 남친 짤이라는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이강인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팥빙수 먹는 사진을 공개하며 제가 팥빙수를 좋아한다. 한국에서도 팥빙수를 자주 못 먹었는데 이번에 파리로 이적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파리에 팥빙수집이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팥빙수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줄까지 섰다, 맛있더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데이비드 베컴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그는 경기장에 도착을 했는데 베컴 레전드 선수가 있더라라며 그래서 같이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게 됐다. 그때 넷플릭스에 베컴 다큐가 나왔었다. 다큐를 보고 있었는데 다음날 직접 보니까 신기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첫 마디는 안녕 잘 지내 였다며 광고 촬영은 항상 똑같다 항상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내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며 웃었습니다. 이강인은 우상인 선수로 마라도나를 꼽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라도나 선수의 플레이나 영상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우상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 선수처럼 플레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선수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라도나가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제일 큰 영향을 준 레전드 축구 선수이지 않나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메시의 드리블과 이강인의 드리블이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공통분모가 바로 마라도나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이강인의 아버지는 마라도나의 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영상을 봐왔고 익숙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런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쓰고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면서 당연히 마라도나와 스페인 축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메시 또한 아르헨티나의 전설 마라도나가 우상이라고 밝혔었죠. 자연스럽게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두 선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메시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 선수는 마라도나 선수의 축구의 모든 점을 담고 싶다. 제일 좋아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고 리더십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 강력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제일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축구선수 정우영, 송민규와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다 받아가지고 우영이 형이랑 민규 형이 파리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우영이 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너무 귀엽더라. 강아지가 하나도 안 짖고 너무 순하고 애교도 엄청 많았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쉽지 않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정우영, 송민규와 한국 축구와 독일 축구에 대해 얘기를 나눴고 서로의 고민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다. 같이 축구하는 형들이 대부분 저의 친한 지인들인데 형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축구 다음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보는 선수로 기성용도 언급했는데요. 이강인은 저랑 엄청 잘 맞고 성격적인 부분도 너무 잘 맞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기성용 선배가 아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시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어는 매주 레슨을 받고 있다며 조금씩 늘고 있는데 불어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빨리 배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 그래도 프랑스 구단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불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 구단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이적설이 제기된 팀은 이탈리아 세리에어 챔피언이자 김민재의 전 소속팀 나폴리였습니다. 앞서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를 PSG로 이적시킬 당시에도 이강인을 딜에 포함시키기를 원할 정도로 꾸준히 이강인 재능에 관심을 기울였던 팀인데요. 현지에서도 이강인이 PSG를 떠나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을 원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고 나폴리가 가장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설이 더해져 이강인의 이적은 기정사실처럼 보였습니다. 뜨거운 빅리그, 빅클럽들의 러브콜 속 이강인이 사실상 골라서 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기대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생겼는데요.
PSG가 책정한 이강인의 이적료가 무려 4천만 유로 약 621억 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2년 전 PSG가 이강인을 마요르카에서 영입할 당시 들였던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에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어느 구단이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이강인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나폴리마저도 4천만 유로의 이적료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천만 유로는 나폴리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이적료 지출이기도 합니다.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지난 2024년도 시즌에도 나폴리 구단이 선수 영입에 가장 많이 들인 이적료 지출은 3,500만 유로 약 543억 원이었습니다. 나폴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 역시도 부담 없이 결정을 내릴 수준의 이적료가 아닙니다. 우선 나폴리와 PSG 구단 사이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겠지만 PSG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이강인과 계약이 3년이나 남은 만큼 이적이 쉽지 않다면 헐값 이적 대신 요긴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강인과 동행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도 이미 이강인을 측면 공격수나 중원, 심지어 제로톱 역할까지 맡기며 다양한 포지션으로 기용한 바 있습니다. 백업 역할을 맡기기에 더 없는 존재입니다. 푸실도 이강인의 높은 이적료가 나폴리 이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매체는 당초 PSG는 이강인의 이적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이강인이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제는 PSG가 이강인의 이적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SG 구단이 과도하게 책정된 이강인의 이적료를 낮추지 않는다면 이강인의 PSG 탈출은 예상 외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